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함께해 주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월요일 잔매거진 2부에 늘 인사드리는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최동주 교수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꼭 방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주제고요. 오늘 저희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듯이 유익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적성 대 스펙, 스펙 대 적성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직무 적성 중심의 채용 전형으로 이제 점차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 주제를 저희가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오늘 바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분께 바로 여쭤보죠. 적성이냐 스펙이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적성 쪽에 무게를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성이다. 일단 적성 쪽에 좋습니다. 강영규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성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스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서 스펙이 더 중요하다. 네. 강민혁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서류 전형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월등히 전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최종 합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성이 받침되지 않으면 스펙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서류 전형만 봤을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스펙이 중요한 거죠. 최종 합격 관점이라면 적성을 말씀해 주셨고 최동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저는 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성. 네, 적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펙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기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적성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스펙이라는 게 이제 시작된 계기가 어떤 능력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스펙이 또 부질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저의 관점은 좀 다른데요. 원래 스펙은 기업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급이 많다 보면요.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데 취준생들이 막 스펙을 만들어 간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는 이걸 그렇게 중요치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채용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안다라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스펙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스펙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아닐까. 아까 강민혁 대표에서 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서로 전형을 통과하는데 플러스 알파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영규 컨설턴트께서 이제 스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스펙들 때문에 사실은 얘기가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경우도 외국어 같은 경우도 직무에서 외국어를 직접 활용하는 직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직무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유가 저는 기업들의 채용 도구가 세련되고 발달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기업의 인사팀, 저도 인사팀장을 했습니다만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을 검증하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2번, 3번 검증하고 인터뷰를 길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길게 봐야 한 50분, 한 조를 놓고 4, 5명을 놓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채용 도구에 있어서 또 채용 스킬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과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다 분명히 보니까 많죠. 이제 뭐 다양한 뭐 직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인회화 교수님께서 아까 학생들이 채용 이 스펙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학생들이 이렇게 채용 스펙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기업의 어떤 이 취업 사람을 뽑는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또 적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일단 들이대셨습니다. 한마디 더. 이분이 그럼 뭐 들어 나오셨어요? 그거 계시지. 어디? 근데 사실은 농담이고요. 사실은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위 대입 시장도 그렇고 그냥 주변에서 너무나 이렇게 좀 올곧게 가는 것도 좋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시킨 5060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근데 뭐 괜히 뭐 자격증 따고 하는 거지 기업에서 따오라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셨어요?
아니 안 하죠. 안 그거 하지만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애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 스펙 중에서 뭐 9대 스펙이다 뭐다 해서 그 중에서 직무 능력과 연관되는 거는 이것만큼은 좀 그래도 신경을 써라. 어떤 게 있을까요, 강민혁 대표님? 당연히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뭐 직무 관련된 거면 다 좋은 스펙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좀 들어보면서 저도 이제 퇴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을 좀 탓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직자의 수준은 기업인의 수준과 사실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토익이라는 것을 아까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업무하는데 토익이 필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사원이 국내 영업사원 토익이 사실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원자는 국내 영업인데 토익 성적을 따면서 외국에 있는 이러한 영업과 관련된 선진화된 그런 노하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꾸준하게 검색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면 과연 토익이 필요 없는 스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현재 일하는 기업인들이 그렇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너네는 그런 거 어차피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기업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구직자가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장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네. 상호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걸 좀 준비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쌓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또 저 같은 취업 강사들의 네. 좀 뭐랄까 부족함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좋습니다. 결국에 이제 뒷말 없는 채용 기준이 이제 좀 마련이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실력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평가 기준, 기업의 대표를 지내신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신 거고요. 네. 사실은 기업에서는 본인들한테 필요한 어떤 직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다 그걸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런 기업에 와서 일해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인턴십 제도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를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학교에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방면에서 다양한 분들이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취업 준비생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선택할 때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고를까 혹은 어떤 스펙 기준에 맞는 일을 고를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좀 인생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이내하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적성입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왜냐면요, 골라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대학생들 고3이 대학 입학했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 한 50% 정도는 수능 점수에서 사실 학과를 정하는 건데요. 일자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 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에 비해서 무려 힘듦이 20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돈 중심에서 벗어나서 평생 무엇을 할 건가를 좀 보시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정말 1, 2년 사이에 취직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업이란 게 또 있으면 취직 다음에 취업이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그러면 여러분들 저분은 꼭 나와서 너무나 그 낙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데 일단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니까 네. 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적성으로 좀 가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나서라라는 말씀이시고 강영규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성에 맞는 일, 스펙에 맞는 일, 뭘 고르는 게 우선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내화 교수님과 아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까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적성을 봐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적성, 뭐 나의 성격, 강점, 흥미와 맞는지 또 제가 흥미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지도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성과도 뛰어납니다.
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성과 흥미를 적극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강미혁 대표님은 컨설팅 해주실 때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더 많이 질문하는 편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펙을 고려합니다. 스펙을, 예. 물론 제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만.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하고 막 싸우는 역할, 학생들을 대변해서 예. 막 앞머리 3cm를 유지해줘라, 뭐 이런 것들 갖고 막 티격태격 했는데. 운동권이셨군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선 다른 사람한테 뭘 줘야 된다라는 걸 좀 나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 조율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점과 적성을 좀 찾은 것 같고요. 네. 그걸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인사팀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팀. 예, 근데 사실 제 스펙을 갖고 인사팀에 지원했을 때 주변에서 참 용감하다, 무식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네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접근으로 해서 이제 면접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제가 지금 이 네 분의 패널 중에서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취업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하시고 정말 때려 죽여도 싫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시고 그 조직 안에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면서 또 노력을 통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 스펙을 좀 고려하라는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예, 잠시 적성에 맞는 일은 조직 안에서 그 뒤로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지금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계신 입장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좀 어떻게 찾아 나서라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네, 현재 네. 9년 동안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적성이라든지 또 적성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분야가 사실 있습니다. 그걸 예. 잘 개발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몇 가지들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어떤 지인들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어느 쪽으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또 서점을 갔었을 때 자기가 어떤 섹션이나 어떤 분야의 책을 머무는지. 고르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또 평소 이제 학생부 같은 것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어떤 이 코멘트한 그 내용들 이런 것이 제3자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제 용돈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이 방향이나 어떤 분야 같은 거, 또 평소 자기가 이 자격증이라든지 연수를 받은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걸 따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자기의 관심 분야고요. 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기록이라든지 추적을 해갖고서 흔적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를 대변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네. 살펴 나오는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아가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누구나 나에게 맞는 일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교수님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신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예. 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는 처음인데 어쨌든 저는 적성부터 시작을 해갖고선 학교 선생까지 일관된 그런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오래전 얘기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 신병들은 거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하던 예.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쓰레기를 바깥으로 나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쓰레기 안에서 이제 신문을 골라서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종이에 쓰여진 인쇄 매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까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분야에 어떤 신들린 듯이 그걸 읽었는데 예. 야 이게 내 어떤 뭔가의 나름의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심지어 군대에서 작은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저기 제대하기 전에 저기 부대원들 이 인터뷰를 해갖고선 제가 책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저널 쪽으로 계속 나가서 식품 관련되는 저널에서 일을 해갖고 예. 오늘까지 외식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잠 매거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많이 발전하셨네요. 잠매가 멘트가 굉장히 좋아요. 유려한 멘트를 구사하십니다. 기승전 잠 매거진. 그래, 기승전 잠매거지. 전주에서 올라오셔갖고 많이 크셨네. 예, 좋습니다. 뭐 최동주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봤고 우리 또 이능하 교수님도 뭐 강의 많이 하시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희가 훈장 집안인데요. 3대가 저는 회사에 있을 때도 이런 쪽, 대학 다닐 때도 유명한 또 과외 선생이었었습니다. 저 그 당시 좀 수입이 좀 짭짤했는데요. 결국은 이 길을 가고 있어서 그냥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잠매거진입니다. 그래요. 잠매거진 월요일팀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취준생들이 이제 일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직장을 찾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예, 원하는 직장을 찾는 방법도 정리해 주셨죠, 오늘? 저는 현장에 답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싶습니다. 답이 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네. 일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직장을 타겟으로 했으면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좀 탐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다 긍정적이죠. 그래서 좀 더 핵심적인 방법은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인터뷰해보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관계된 인물들을 따지다 보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선배든 네, 네. 아니면 취업정보센터든 그래서 이런 우회적인 통로를 활용해서 꼭 그 회사에 대한 내면에 있는 정보를 파악한 후에 도전하면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네, 적성과 스펙을 고려해서 원하는 직장까지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렬 대표님 좀 오늘 주제와 상관이 없긴 한데 어제 저 오전에 지하철 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일 있나 알고 보니까 이제 사트. 삼성 고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서 오전에 네. 인적성 검사 사트는 끝이 났지만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적성은 이제 1000대 대기업 중에서 약 70% 이상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포자라고 하죠. 우리가 대학교 때 이제 수학을 싫어해서 수포자. 이문계를 간 친구들. 예. 근데 어차피 수학은 다시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인적성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적성은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문제지를 잘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방향성 자체가 말 그대로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지원자를 채용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끊임없는 그런 책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내가 활용할까 그런 사고력 같은 걸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시는 게 나중에 고생 안 하고 인적성을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적성 대 스펙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최동주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이제 스펙하고 적성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스펙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저는 기업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연구하다 보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취업 전문가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